지금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오므론제어기기의 임영명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우선은 한국오므론제어기기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이제 안전 쪽 관련된 그 안전 컨설팅이나 이런 쪽 위주로 일단은 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오전에 법적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표준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로봇을 가지고 현장 내에 적용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어떤 대책을 하셔야 되는지 짧은 30분이지만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요 법적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안전인증이라는 제도랑 우리나라 법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이랑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해당하는 대상품별로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봇 자체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있는 로봇을 사용을 하셔야겠고요. 안전 인증에는 방호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하는 대상품은 안전 인증품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이제 로봇을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미 산업용 로봇 많이 적용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제도를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신고 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도입할 때 그 3축 이상 가지고 있는 로봇들 자율안전 확인 신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회전 관절 3축 이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전검사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상은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하시던 그냥 일반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시던 모든 산업용 로봇들은 대상품이기 때문에 아까 뭐 펜스를 친다 안 친다 이런 거에 별개로 이 제도들은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요. 223조 그 펜스 안 치는 대신에 국제 표준에 대한 그런 대책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법적 근거는 저 안전 제38조 안전 조치에서 나온 거고요. 안전 조치에서 실제 산업용 로봇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규칙이 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에 적용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 로봇들은 안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최초 설치 3년 이내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검사를 받으셔야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3조는 아까 공단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냥 쭉뭐 일단 로봇은 자율안전 확인신고 받은 상황에서 반드시 그 국내의 인증기관 통해서 펜스 안 치시려면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설명해줬던 것처럼 로봇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공단이랑 MOU 체결한 국외기관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안전검사라는 제도는 반드시 지켜줘야지만 됩니다. 진흥원 또는 국외 인증기관을 인증을 받던 아니면 펜스 1.8m를 치던 상관없이 산업용 로봇, 회전관절 가지고 있는 3축 이상 가지고 있는 로봇들은 무조건 협동 로봇이든 비협동 로봇이든 안전검사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는 그러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 이송 로봇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아니면 AMR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그냥 AG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동 장치에 요즘에는 협동 로봇 또는 여러 가지 그 관절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붙여서 자유롭게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를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보통은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적용을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대상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에 달려 있는 이 로봇가 세전 관절을 가지고 있는 3축 이상 가지고 있는 다관절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법적 대상이기 때문에 얘도 처음에 설명드린 일반 산업용 로봇처럼
자율안전 확인 신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펜스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 인증기관이든 그 진흥원이든 이런 그 국제적인 그 표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대상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안전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따가 뭐 자세하게 국제표준에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한지는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일반 산업용 로봇, 고정식 로봇 기준 대비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 중에 로봇이 작업이 정지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있는 주행체가 움직일 때는 이 위에 있는 산업용 로봇이 움직이지 않게끔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예를 들어 여기 A 영역에서 작업을 끝내고 이동을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거는 이동 물체로 그냥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동이 완전히 끝나고 B 영역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하면은 또 이때는 또 산업용 로봇의 운전 조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 영역에서 작업할 때에 대한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이동 중에는 이 산업용 로봇이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B 영역에 대해서 또 안전 대책이 그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A 영역, B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C 영역, D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작업 영역별로 뭔가 그 추가의 안전 대책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 대책이 이루어지면은 모바일 메인 플레이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안전 대책을 국제 표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그 요즘에 이제 이게 이 작업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로봇을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매니플레이터 그 다관절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법적 기준으로는 일단은 허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역별로 얘기하면은 대구광역시에서만 요거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완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대구 내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장이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동 중에 로봇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빼고는 현재는 이동 중에는 로봇이 움직이지만 않게끔 설계를 해서 안전 대책을 각각 영역별로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앞서 보여드린 그 해당하는 표준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쭉 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혹시 그 국제 표준이나 그 KS 표준들을 조금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아무 데서나 구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원칙적으로 요 하나하나 표준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서요. 표준협회라는 우리나라 사이트 내에서 직접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사시던 아니면은 PDF 문서를 전자문서로 받으시던 일단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데 이 해당하는 로봇에 대한 내가 시스템을 하나를 구성하자고 이 많은 표준들을 언제 다 사서 언제 다 탐구를 하느냐, 그리고 이 표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는 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문서를 다운받거나 그러지는 못하시더라도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요 표준 인증 사이트 가셔서 일단은 이 표준이 내가 적용해야 될 표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열람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걸 문서를 좀 보유를 해서 뭔가 좀 자세하게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때 표준협회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로봇 방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거는 앞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로봇은 국제 표준에 만족하는 로봇은 1018-1을 만족을 하면은 이 로봇에 대한 거를 만족하는 거고요. 1018-2라는 표준이 로봇의 주변 장치까지 나와 있는 시스템에 나와 있는 표준을 만족해야지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로봇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로봇은 로봇 메이커에서 보통 해당하는 안전 기준이나 안전 인증을 받아오면은 그걸로 이 인증서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스템을 구성을 하신다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1018-1 있는 로봇을 가지고 시스템을 내가 안전하게 설계를 하면은 1018-2를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 제작 기준인 1018-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런 그 컨베이어 쪽에 이 페트병을 픽앤플레이스 하는 이런 로봇을 한 대를 우리는 조금 적용을 하고 싶다. 요거를 사람이 하던 거를 뭐 지금 이게 좀 옛날 이미지라서 그냥 조금 뭐 구형 로봇으로 보이지만 우린 최신의 로봇을 한 대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로봇을 적용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펜스를 칠 거냐, 펜스를 아예 빼고 그냥 협동 로봇이든 뭔가 협동 운전이든 대책을 할 거냐. 크게 이 내용에 따라 법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펜스를 주 방책으로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원래대로 한다 하면은 일반 산업용 로봇을 쓰던 협동 로봇을 쓰던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꼭 산업용 로봇 일반 비협동 로봇처럼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똑같이 집어넣고 똑같이 펜스 치면은 굳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지능원 인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안전검사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안전대책에 맞게끔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협동,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니까 펜스를 주 방책으로 쓰는 게 아닌 협동 운전을 위주로 해서 나는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3조에 근거해서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 지능원 인증이라든지 국외 인증기관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 안전검사까지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일단 현재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를 셀렉션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이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펜스를 치는 것만큼 뭔가 펜스 하나를 뺀다고 해서 왜 이렇게 뭔가 인증 제도가 많고 법적으로 뭔가 걸림돌이 많고 이거 하나 뺀다고 왜 이렇게 내용들이 많아지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펜스가 이 방책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이 펜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위험성, 안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래도 펜스를 치게 되면은 사람이 이 안이 위험 영역인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잘 접근을 하지를 않으려고 할 거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사람, 펜스에 들어가는 거를 대부분 기업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하지를 않죠. 그래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숙련된 작업자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안전 규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걸친 사람들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빡빡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 자체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오픈된 공간에 그냥 협동 로봇을 도입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작업 자체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일반적인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쩌다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 내부의 위험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조심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로봇 자체가 이제 움직인다고 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오픈된 공간에 빈번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처음에야 당연히 이 로봇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죠. 근데 이거를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왔다 갔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로봇에 대한 위험성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이 펜스를 실제로 치냐 안 치냐는 조금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펜스를 안 칠 때 1.8m 펜스 하나 뺀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뭐 만족해야 되는 입증 문서나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펜스를 빼냐 안 빼냐를 고려할 때는 저는 딱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거꾸로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봇 자체가 1018-1 그다음에 ISO TS 15066 그래서 협동 로봇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로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이 로봇 자체가 1018-1이라는 표준을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로봇들 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 받으면은 요 기준 만족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되묻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자율안전 확인 신고에 대한 기준은 1018-1에서 요구하는 사양보다 매우 낮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법적 요구 사항이고 이거는 국제 표준이다 보니까 국제 표준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다 지키기에는 법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자율안전 확인 신고에서 요구하는 사양 자체는 그거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받은 로봇이 이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펜스를 빼고 싶다. 그래서 뭔가 내가 협동 로봇이든 뭔가 운전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은 해당하는 그 로봇가 이 표준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확인했더니 우리 최신의 협동 로봇 다 국제 표준 만족하는 로봇이다 하는 경우에 두 번째로는 요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생산성보다 안전성을 위해 로봇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감내하실 수가 있는지.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했던 퍼포먼스와 협동 운전을 할 때 그 로봇이 운전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안전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고 좀 더 빈번하게 그 스톱이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지할 수 있는 개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생산성에 크게 정지가 되거나 슬로우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을 추천드리지만 거꾸로 우리는 생산성이 최우선이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펜스를 치는 거를 권장을 무조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봇의 움직이는 작업 반경 기준으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작업 프로세스와 로봇의 프로세스 자체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공유되는 부분이 만약에 머리 부분이다 하면은 이거는 국제표준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살살 부딪히는 것도 다 허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내에 이 허용치 자체를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이 움직이는 동선 내에 작업자가 거칠 수 있는 부분이 머리 부분이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협동운전 조건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물론 이런 경우는 되겠죠. 가까이 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든 정지를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정지가 되지 않고 어떤 힘 동력 제한을 걸어서 어떻게든 나는 쓰고 싶다 했는데 머리에 뭔가 움직임에 동선이 겹친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계를 고려를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개입 자체가 빈번하거나 뭐 트러블 슈팅에도 자주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펜스를 치는 것들을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펜스를 치지만 거꾸로 만약에 이제 빈번하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협동 로봇으로 협동 운전 조건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 조건 자체가 일단은 그 아까 공단에서도 뭐 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모든 방책의 최우선은 아직까지도 펜스입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는 펜스를 치는 걸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칠 수 있는 경우면은 최소한은 펜스를 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는 운전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펜스를 칠 수 없는 경우에는 요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 요구사항보다는 안전 시스템 기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펜스를 치는 것 대비 더 뭐 비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펜스 비용 대비에 뭐 국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펜스를 칠 경우에 그냥 안전 검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펜스를 안 칠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에 맞게끔 뭔가 뭐 만약에 이게 자율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제 표준에 맞는 리스트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검증이 돼 있는지 국제 표준에 맞는 회로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 여러 제반 조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안전검사로 가는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협동 로봇을 가지고 협동 운전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경우다 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들을 먼저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가 해당하는 국제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받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봇의 그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해당하는 로봇 메이커에 인증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인증서냐면 이 두 가지 인증서. 첫 번째로는 자기 선언 말고요.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1018-1을 만족한다라는 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선언인지 아니면은 제3자 인증기관인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문서 자체에 이런 식으로 제3자 인증기관 도장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인증서가 있어야지 되겠고요. 당연히 한국 내 사업장 내에서 적용을 하려면은 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요 자율안전 확인 신고입니다. 일단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있는 로봇만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문서가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공단에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6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안전 방호 장치들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 대상 품이기 때문에 KCS 인증품인지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거는 요 안전 매트랑 라이트 커튼, 광전자식 방호 장치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는 품으로 써야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요 두 개밖에 못 쓰고 얘네들은 못 쓰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 하는 기준은 해당하는 대상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KCS 인증품을 쓰라는 얘기고요. 대상품이 아닌 경우는 못 쓰는 게 아니고 그 대상 외품으로 그냥 해당하는 그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안전한 장치들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쓰시되 내가 해당하는 장치가 안전 매트거나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KCS 인증품을 쓰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아마 나머지 지금 그 제품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 해서 점차 조금씩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일단은 내가 뭔가 안전대책을 할 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선은 요 지금 해당하는 방책들은 만약에 펜스를 칠 경우입니다. 펜스를 칠 경우 물론 국제표준이 아닌 안전검사 기준만 만족한다고 하면은 안전검사 항목만 따르면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은 펜스를 치더라도 만약에 국제표준으로 나는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안전검사 기준에도 물론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펜스를 칠 때 일단은 처음에 도면이나 기구 설계를 할 때 펜스에 대한 요 그 높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보통 저희가 현장 나가면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들을 조금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들을 좀 세이브하려고 이 제어반 자체를 이 로봇 내부에 넣어놓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해당하는 조작 제어반은 안전검사 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국제 표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봇 제어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펜스 밖 또는 위험 영역 밖에 배치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뭔가 유지보수를 하거나 배선을 하시거나 뭔가 조작을 하시다가 오조작으로 인해서 이 로봇이
뭔가 불식 이동됐을 때 충돌해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제어반 자체는 반드시 안전영역 밖으로 빼주셔야지만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선이나 이런 것들은 요 케이블 기준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펜스랑 요 해당하는 그 가동식 방책인데요. 요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우선 펜스는 크게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고정식 가드, 이동식 가드, 연동식 가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단에서 얘기하는 방책 또는 펜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동식 가드는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식 가드와 연동식 가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정식 가드는 말 그대로 고정식 가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고정만 돼 있다고 고정식 가드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고정하는 기구, 공구를 이용하거나 고정기구, 그러니까 뭔가 툴을 이용해서 이 펜스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기준이면은 고정식 가드고요. 그게 아니고 손으로 뭔가 탈착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동식 가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나 벤치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렌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분해해야 되는 거면 고정식 가드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그냥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가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가드가 아닌 이동식 가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비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 자체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냥 이동식 가드로 간 거고요.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있다 하는 경우에 손으로 분해할 수 없게끔 뭔가 공구를 이용해야만 분해해야 되는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가드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동식 가드가 있는데요. 연동식 가드 또는 이 인터락 가드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문을 열었을 때 로봇이 정지되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를 달아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통은 이제 연동식 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호벽을 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방호벽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펜스를 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로봇이 돌거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돌다가 끼는 경우가 없는데 괜히 추가적으로 가드를 달거나 펜스를 치면서 사람이 그 사이에 펜스와 위험 요인 사이에 끼어서 끼임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이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기에 보조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 하나는 이동물체고 하나는 펜스를 친다고 했을 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최소 100mm 이상은 돼야지만 이 손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중에 가장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요 몸체입니다. 몸체. 그러니까 많이들 펜스를 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로봇 가동 영역에 이제 펜스를 거의 딱 저스트하게 거의 공간이 거의 남지 않게끔 보통은 펜스를 설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표준에서 요구하는 이 끼임에 대한 표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영역 또는 그 가동 영역 기준으로 펜스를 치실 때 500mm 이상은 끼어놔야지만 사람이 예를 들면 비상 상황에서 로봇이 이렇게 접근해왔을 때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 500mm는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펜스에 대한 높이도 있는데 그 223조에서는 1.8m 이상의 펜스를 치라고는 나와 있지만 안전검사 기준이나 국제표준에서는 1.8m를 무조건 친다고 해서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1.8m지만 예를 들어 이 산업용 로봇이 이 위쪽에서 놀거나 운전을 막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1.8m 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결국은 이 위험 영역 바깥으로 뭔가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식에 근거해서 이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위험 영역의 그 실제로 거리와 이 높이를 따져서 해당하는 것만큼 펜스에 대한 높이를 더 높여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리, 그래서 조금 멀리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1.8m의 펜스를 쳐도 되지만
이 로봇 자체가 가동 영역 자체가 이 위에서 논다.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표에 맞춰서 그거보다 더 펜스를 높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안전검사 기준에서는 1.8m라고 했지만 해당하는 이 표준 근거 거리 계산 시계에 의해서 1.4m까지만 펜스를 치셔도 허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검사 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펜스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 왜냐하면 로봇 자체가 운전하는데 저 멀리서 운전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 계산 근거 시그를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1.4m로 낮출 수도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상황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180mm 이상을 초과하는 슬롯 계구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 180mm 이상을 초과하는 슬롯 계구부는 뭐냐면 예를 들면 펜스를 이렇게 두 개를 치거나 이렇게 두 개를 쳐요. 이렇게 두 개를 치는데 요 사이에 계구부가 생길 수가 있겠죠. 틈새 또는 펜스를 치는데 요 밑에 부분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슬롯 자체의 갭이 180mm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표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두꺼운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날씬하신 분들은 180mm 이상 슬롯만 있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펜스를 촘촘하게 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 슬롯 계구부가 180mm 이상 되지 않게끔 펜스를 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임시적으로 뭔가 조작을 하거나 뭔가 점검창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계구부를 뚫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이나 원형이 240mm 이상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펜스를 안 친 거나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펜스를 막거나 아니면은 연동식 가드 장치를 달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별로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 실제 이제 포인트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펜스를 칠 때 안 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카테고리 D, PLD라는 표준을 만족을 하냐 안 하냐입니다. 결국은 이 표준을 만족을 하려면은 안전 회로나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은 회로를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 회로를 구성을 하려면은 이러한 안전 기기들도 그 해당하는 표준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쓰셔야 되고요. 회로도 여러분들이 PL 등급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펜스를 안 치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거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펜스를 안 치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영역이 위험 영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 로봇이 여기까지 오는지 여기까지 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뭔가 안전대책을 하실 때 반드시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존을 직접적으로 바닥면에 표시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로봇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펜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자체에 대한 상태를 알아셔야지만 또 안전대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거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협동 로봇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안전대책을 하려고 하면은 크게는 요 네 가지 방책을 가지고 하는데 쉽게만 설명드리면은 요 두 가지는 접근할수록 점점점 속도를 줄여서 정지를 하는 개념이고요. 요 두 번째로는 동력이나 힘에 뭔가 제한을 걸어서 실제로 사람이 부딪히더라도 안 다치게끔 또는 사람이 직접 잡아 끄는 경우에만 일단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네 가지 방책을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방책 중에 하나를 보통 골라서 쓰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 이 동력 힘 제한, 보통은 협동 로봇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다들 10이면 9은 다 요거 생각하고 도입을 하세요. 그냥 접근했을 때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도입을 합니다. 근데 실상 해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조건들을 만족을 하려면 속도도 엄청 천천히 흘러가야 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개를 보통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퍼포먼스나 속도 내게끔 풀스피드로 동작을 시키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 접근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 이 동력 힘 제한을 걸어서 그때 소위 말 그대로 로봇을 그때만 살살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벗어나게 되면 풀스피드로 움직이고 접근하게 되면 로봇을 살살 돌리게끔 그렇게끔 보통은 많이들 구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할 때 주의사항은 아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로봇에 대한 세팅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로봇 주변 장치에 뭔가 엔드 이펙터, 말단 장치라 그러죠. 이쪽에 이제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로봇 세팅만으로는 안 되고요. 외부에서 반드시 검증을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측정기라든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로봇 제어기가 뭐 카테고리 회로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만족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해당하는 항목들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되겠고요. 예, 여기 내부적인 회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넣어놨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시간이 뭐 많은 시간을 부여를 받은 게 아니라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았는데 뭐 시간 관리를 제가 제대로 못했네요. 그래서 좀 급히 끝내는 면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 말씀 그 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설문조사지에 질의를 주시면은 또는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